제가 물이 좀 많죠? 물이 많아서 나는 이 소리가 너무 좋아요. 혜숙 씨. 서로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는 순간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혜숙 씨의 따뜻한 피부에 닿는 제 손끝이 떨렸고 그녀의 숨결 하나하나가 제게는 생명의 선물 같았어요. 혜숙 씨가 제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주실 때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저를 스치는 순간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단추가 풀어지면서 셔츠가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릴 때 저는 마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서로의 옷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텔 여사장님과 있었던 오늘의 사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따봉 모양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누르는 것은 무료이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진솔하고 감동적인 실화 이야기들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65살 노승환입니다. 친한 대학 친구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급하게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나니 기분이 참 착잡했습니다.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의 아버지였지만 제게도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요. 저 역시 65살이라는 나이에 언제 그런 날이 올지 모르니까요. 장례식장에 다녀오고 저녁 11시가 한참 넘어서야 모텔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니 모텔 앞에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고 계셨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도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을 주는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숙하시려고요? 정중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하루 종일 장례식장의 무거운 분위기에 있었던 제게 그 목소리는 유독 위로가 되었어요. 네, 하룻밤만 머물 예정입니다. 아, 그러세요. 제가 사장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사장님께서 로비에서 체크인을 하는 동안 제 표정이 좀 어두워 보였는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더군요. 아마 오랜 세월 일을 해오시면서 손님들의 표정을 읽는데 익숙해지신 것 같았어요. 200위로 드릴게요. 조용한 방이에요. 편히 쉬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깔끔했고 하룻밤 지내기에는 충분해 보였어요.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니 적막한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이런 시간에 혼자 있으니 외로움이 더욱 짙게 느껴졌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있어도 집에 돌아가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으니 참 쓸쓸했습니다. 씻고 나와 자려고 했는데 어깨와 등이 너무 뻐근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오래 서 있었던 탓인지 근육이 많이 뭉친 것 같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팥이라도 붙여야겠다 싶어서 모텔 앞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에서 팥을 고르는데 종류가 참 많더라고요. 어떤 걸 사야 할지 망설이다가 가장 효과가 좋아 보이는 것으로 하나 골랐습니다.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등에 붙이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혼자 서는 등 중앙 부분에 손이 제대로 닿지 않더라고요. 팔을 이리저리 뻗어봐도 정확한 위치에 붙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것도 쉽게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몸이 유연하지 못해진 것 같았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붙이지? 이렇게 혼잣말을 하며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이시네요. 뭐 하고 계세요? 돌아보니 아까 로비에서 만났던 모텔 사장님이 편의점 쪽으로 오고 계셨어요. 편의점에 무언가 사러 오신 것 같았습니다. 어깨와 등이 너무 아픈데 혼자서는 파스를 제대로 붙일 수가 없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제가 도와드릴까요? 정말 죄송한데 부탁드려도 될까요? 혼자서는 정말 어렵네요. 사장님은 흔쾌히 도와주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등과 어깨에 파스를 붙여주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여기가 많이 뭉치셨네요.
무리하셨나 봐요. 목 뒤쪽도 많이 굳어 있고요. 친구 아버지 장례식에 다녀와서 그런 것 같네요. 급하게 내려오고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아, 그러셨군요. 마음도 많이 무거우시겠어요. 그 순간 사장님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상황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도움을 받게 되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이런 불편함을 잘 알거든요. 파스를 다 붙이고 나서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편의점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밤 공기가 시원하고 편의점 불빛이 만드는 분위기가 따뜻해졌습니다. 대학 때부터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인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저도 모르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나이가 들수록 그런 일들이 더 가깝게 느껴지죠. 사장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젊었을 때는 죽음이라는 게 막연하고 먼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저도 몇 년 전에 남편을 보내고 나서 삶이라는 게 참 허무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장님도 혼자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같은 처지라는 생각에 더욱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도 혼자 계시는군요. 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나서 벌써 4년째예요. 저도 아내를 2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의 상황을 알게 되면서 더욱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이해가 있었어요. 사람은 결국 혼자 태어나서 혼자 가는 거라고 하지만 막상 혼자 남겨지니까 외롭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아플 때나 힘들 때가 제일 그래요. 깊은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철학적인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었는데 사장님과는 이상하게 말이 잘 통했어요. 오늘도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더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건 사장님이 정말 깊이 있는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인 대화가 아니라 삶의 본질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생각보다 말씀이 잘 통하시네요. 이런 이야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평소에 이런 깊은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은 참 좋네요. 이렇게 도움도 받고 좋은 대화도 나누니 마음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요. 오늘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난 것 같아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방으로 올라가면서도 사장님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식 때문에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새벽 1시쯤 되었을까요? 방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전기가 끊어졌습니다. 정전인가? 복도도 깜깜해졌고 휴대폰 손전등으로 겨우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려니 당황스러웠습니다. 10분 정도 지나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해요, 손님. 이 동네가 가끔 정전이 되거든요. 문을 열어보니 사장님이 촛불 몇 개와 라이터를 들고 서 계셨어요. 촛불빛에 비친 사장님의 얼굴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깜짝 놀랐어요. 보통 1~2시간 정도 지나면 다시 들어와요. 그동안 이 촛불로 지내셔야 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괜찮으시면 들어오셔서 얘기나 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손님을 챙기시는 사장님의 배려심에 감동했습니다. 혼자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함께 있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작은 테이블에 촛불 2개를 켜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 빛이 만드는 분위기가 묘하게 따뜻했어요.
전기 불빛과는 완전히 다른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도 나쁘지 않네요. 오랜만에 촛불을 보는 것 같아요. 정전이 아니면 촛불 켤 일이 없죠. 옛날 생각이 나네요. 아까 편의점에서 나눈 이야기가 계속 생각나요. 저도요. 평소에 그런 깊은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특히 삶에 대한 이야기. 보통은 꺼려하는 주제인데 사장님과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촛불 아래에서 사장님의 표정을 보니 정말 예쁘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깊은 상처와 외로움을 담은 우수의 찬 눈동자가 아름다웠어요. 사실 남편을 잃고 나서 그것이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혼자 남겨진 게 더 힘들어요. 저도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죽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더 어렵다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는 더 외로워져요. 누군가의 마지막을 보고 나면 제 자신도 되돌아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았어요. 촛불 아래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던 중 사장님이 갑자기 일어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먹을 것 좀 가져올게요. 먹으면서 얘기해요. 10분 정도 후에 돌아오신 사장님은 손에 예쁜 접시를 들고 계셨어요. 사과와 배를 정성스럽게 깎아서 담아오신 것이었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사과가 한 조각 한 조각씩 정말 정성스럽게 썰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소주 한 병과 간단한 안주도 함께 가져오셨더군요. 이런 날에는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해져요. 같이 한잔 하실래요? 장례식 다녀오신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드리고 싶어서요. 정말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장례식 다녀온 제 마음을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시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런 진심 어린 배려를 받은 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사과가 맛있네요. 정전이 된 김에 이런 분위기도 나쁘지 않네요. 저도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마시는 술이에요. 보통은 혼자 마시거나 아예 안 마시거든요. 촛불빛 아래에서 술잔을 나누며 과일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오랜만에 진정한 의미의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습니다. 소주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서로의 마음도 더욱 열리는 것 같았어요. 사과가 꿀사과네요. 사과가 참 달아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깎아주시고. 별거 아니에요. 마음이 무거우신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했어요. 오늘 친구 아버지를 보내드리면서 느꼈는데 살아있을 때 사람들과 더 진솔하게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나이 들어서 혼자 있으니까 가식적인 관계들이 다 의미 없게 느껴져요. 사장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65살이 되어서야 이런 진솔한 대화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장님과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누니까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요. 이런 감정이 오랜만에 드네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는 이런 마음을 갖기 어려웠는데 술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의 벽이 낮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예의나 친절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술잔을 나누던 중 소주병이 비어갔습니다. 아, 술이 다 떨어졌네요. 아쉽네요. 이제 막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문 사장님이 제안하셨어요. 잠깐만요. 제 방에 술이 더 있어요. 과일도 더 있고요. 사과랑 참외도 더 드세요. 정말요. 하지만 너무 폐가 되는 건 아닐까요? 1층 제 방으로 가실래요? 거기가 더 편하기도 하고 이 방보다 따뜻할 거예요. 괜찮을까요? 너무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차피 정전이니까 함께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요. 그럼 잠깐 내려가 볼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촛불을 하나씩 들고 함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사장님이 앞서 가시면서 조심스럽게 안내해 주셨어요. 조심히 내려오세요. 계단이 좀 가파라요. 정전이라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천천히 갈게요. 사장님도 조심하세요. 복도를 지나 1층 끝 모퉁이에 있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사장님의 개인 공간이었어요. 여긴 제가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좀 좁지만 편하게 앉으세요. 방에 들어가 보니 작은 원룸형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침대, 작은 소파, 냉장고, 개인 물건들이 정겹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사장님의 개인적인 공간이라서 그런지 더욱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 아늑하네요. 깔끔하고 예쁘게 꾸며놓으셨네요. 따뜻해요. 그럼 다행이에요. 저도 손님을 제 방에 모신 게 처음이라 조금 떨렸거든요. 아, 영광입니다. 이렇게 좋은 공간에 방문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장님이 냉장고에서 소주와 맥주를 꺼내셨습니다. 뭘 드실래요? 소주 더 드실래요? 아니면 맥주로 바꿔볼까요? 소주가 좋겠어요. 이런 분위기에는 소주가 제격이죠. 사장님은 제가 사과가 맛있다는 것을 기억하셨는지 사과를 3개나 까가서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촛불 몇 개를 더 켜서 방 안이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여기가 훨씬 좋네요. 방보다 훨씬 아늑하고 따뜻해요. 저도 이렇게 누군가와 제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계속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술이 조금 더 들어가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촛불빛이 만드는 은은한 분위기 속에서 저희 둘의 거리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어떤 마음이요? 누군가에게 몸이 끌린다는 느낌. 정말 오랜만이에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사장님의 솔직한 고백에 제 마음도 요동쳤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아내를 보낸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소파에서 앉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느껴지는 거리였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요? 저희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글쎄요. 하지만 이 나이에 계산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마음이라는 게 나이를 가리나요? 그래도 조심스럽긴 해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저도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네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의 눈에서 같은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외로움, 그리움, 그리고 새로운 감정에 대한 설렘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마음이 통한다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사장님이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눈빛이 참 따뜻해요. 오랜만에 이런 마음을 느껴요. 혼자 지내면서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장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온기였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고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하고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그것과는 달리 깊이 있고 애틋한 느낌이었어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천천히. 문 사장님의 말에 마음이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급한 마음과는 다른 깊이 있는 배려와 이해가 담긴 순간이었어요. 정말 괜찮으실까요? 저희가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서로의 옷을 조심스럽게 벗겨주며 부드러운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부끄러움보다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우선이었어요. 65살과 5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문혜숙이에요. 저는 승환입니다. 노승환. 혜숙 씨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알고 있으신가요? 승환 씨도 정말 따뜻한 분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서로의 몸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들을 받아들이며 어루만지는 손길이 오히려 더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젊은 사람의 매끄러움은 없었지만 살아온 세월의 무게와 깊이가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승환 씨의 살아온 이야기네요. 혜숙 씨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흔적들이 소중해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촛불 아래서 피어나는 깊은 친밀감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오랜만에 생동감을 느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깊은 교감이었어요. 살아있다는 걸 이렇게 강하게 느낀 게 언제였을까요?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기분이에요. 급하지 않고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며 나누는 사랑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는 다른 깊고 진실한 마음의 교류였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승환 씨 덕분에 다시 여자로서 살아있음을 느껴요. 해숙 씨의 속삭임이 제 영혼 깊숙한 곳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65년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런 전율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아내와 함께했던 수십 년의 세월과도 다른 완전히 새로운 감격이었습니다. 마치 말라버린 땅에 단비가 내리듯 메말랐던 제 마음 구석구석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어요. 침대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저는 떨리는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니. 65세의 몸이지만 마음은 20대 청년처럼 뛰고 있었어요. 촛불빛이 만드는 은은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시간을 초월한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런 행복이 아직 남아 있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어요. 해숙 씨가 제 가슴에 머리를 기대는 순간 저는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2년 동안 잠들어 있던 모든 감각들이 한순간에 되살아나면서 전신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도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만 해도 장례식 때문에 삶에 대해서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것이 사랑인지, 위로인지, 아니면 삶에 대한 간절한 갈망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해숙 씨와 함께 있으니 모든 게 의미 있게 느껴져요.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아요. 저도요, 승환 씨. 이런 완전한 행복이 가능한 거였구나. 서로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는 순간마다 저는 감격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해숙 씨의 따뜻한 피부에 닿는 제 손끝이 떨렸고 그녀의 숨결 하나하나가 제게는 생명의 선물 같았어요. 젊은 시절의 급박한 열정과는 완전히 다른 경건함이 있었습니다. 해숙 씨가 제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주실 때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제 가슴에 스치는 순간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단추가 풀어지면서 셔츠가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릴 때 저는 마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해숙 씨가 제 이름을 부르며 제게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65년을 살아온 이 몸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나이 든 몸에 대한 부끄러움보다는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해숙 씨의 니트를 조심스럽게 벗겨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하나의 동작이 모두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옷감이 그녀의 어깨에서 부드럽게 미끄러져 내리는 순간 저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시 동작을 멈추기도 했어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해숙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저는 세상의 모든 축복을 받은 것 같았어요. 서로의 옷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부끄러움보다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우선이었어요. 촛불빛에 비친 서로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다니. 너무 좋아요. 제가 물이 좀 많죠? 물이 많아서 나는 이 소리가 너무 좋아요. 해숙 씨. 하나가 되는 그 순간 저는 온 우주가 우리 둘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시간이 멈췄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어요. 모텔 밖의 차 소리도 바람 소리도 심지어 시계 초침 소리까지도 완전히 사라진 채 오직 우리 둘의 심장 박동 소리와 가쁜 숨소리만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해숙 씨의 따뜻한 체온이 제 온몸으로 전해지면서 마치 두 개의 영혼이 하나로 녹아드는 것 같은 신비로운 경험이었어요. 65년을 살면서 이런 완전한 일체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수많은 순간들도
이만큼 깊고 압도적이지는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이 울컥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밀려온 감정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저는 완전한 행복을 느꼈어요. 기쁨과 감동, 그리고 오랜 외로움이 해소되는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목이 메어오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격에 겨워 목이 완전히 잠겨버린 것 같았어요. 혼자 견뎌온 모든 밤들, 아내를 그리워하며 흘린 눈물들, 앞으로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막막함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이 온몸을 감쌌어요. 이런 기적 같은 순간을 선사해준 혜숙 씨에게, 그리고 65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준 인생 자체에게 감사했습니다. 제 몸이 떨렸고 혜숙 씨도 저와 같은 감정에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완전해질 수 있다니. 혜숙 씨, 정말 감사해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65년 동안 쌓인 모든 외로움과 상실감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에서 느꼈던 삶의 허무함이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뜨거운 생명력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혜숙 씨가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아니 살아있다는 증거를 주셨어요. 저도요, 승환 씨.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이 될 것 같아요. 절정의 순간이 지나고 서로를 껴안은 채 조용히 누워있을 때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몸의 모든 세포가 새롭게 태어난 것 같았고 마음은 20대 청년처럼 가벼워져 있었어요. 꿈만 같아요. 정말 꿈만 같아요. 이런 일이 65살에 일어날 수 있다니. 저도요. 인생이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감춰두고 있었다니. 새벽까지 서로의 온기 속에서 잠에 빠져들면서도 저는 계속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완전한 충만감이었어요. 혼자 잠들던 그 모든 쓸쓸한 밤들이 이 한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습니다. 새벽 6시쯤 전등이 켜지면서 깨어났습니다. 전기가 다시 들어온 것이었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혜숙 씨의 평온한 얼굴을 보니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혜숙 씨의 잠든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와 이렇게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벌써 아침이네요. 혜숙 씨도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잠에서 깬 얼굴이 더욱 귀엽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어젯밤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마음이 이렇게 따뜻했어요. 어색함보다는 자연스러운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후회나 어색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혜숙 씨. 어젯밤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외로움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승환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혜숙 씨가 일어나서 간단한 커피와 토스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서 방 안이 따뜻하게 밝아졌어요. 이런 대접까지 받아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도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뭔가 해봐서 좋았어요. 이런 아침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꼭 다시 만나요. 네, 약속해요. 좋은 일로 다시 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건강히 지내시고요. 체크아웃 시간이 되어 짐을 정리했습니다. 혜숙 씨가 로비까지 배웅해 주셨어요. 다른 손님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손을 잡으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젯밤 정말 잊지 못할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승환 씨.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 연락처 드릴게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네, 저도 제 번호 알려드릴게요. 연락처를 교환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이 맞닿았습니다. 그 순간의 온기가 어젯밤의 모든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했어요. 혜숙 씨는 빨간 사과를 2알 챙겨주셨습니다.
로비에서 따뜻한 포옹으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있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까요. 꼭 연락드릴게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조심히 가세요. 차에 탔지만 쉽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백미러로 모텔을 바라보니 혜숙 씨가 문 앞에서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저도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어 답례했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모텔을 벗어났습니다. 가슴이 먹먹하면서도 따뜻한 기분이었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후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혜숙 씨와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혜숙 씨와 연락처는 교환했지만 서로 연락하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약속한 것 같았어요. 아마 둘 다 그 아름다운 추억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한번 들를까 생각해보지만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혹시 어색해질까봐, 혹시 그 아름다운 추억이 깨질까봐 망설여집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소중한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혜숙 씨도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제가 생각날 때마다 미소를 지으실 것 같아요. 장례식이라는 슬픈 일로 시작된 여행이었지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65살 되어서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혜숙 씨 덕분에 마음의 온기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끔 외로울 때마다 그날 밤의 따뜻함을 떠올립니다. 촛불 아래에서 나눈 깊은 대화, 서로를 위로해준 따뜻한 체온, 그리고 아침에 함께 마신 커피의 향기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이 제 인생의 아름다운 한 페이지가 되었어요. 아마 앞으로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혜숙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아름다운 순간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현실로 돌아가면 여러 복잡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보다는 그날의 순수했던 감정을 그대로 보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끔 그날을 떠올리면 정말 행복하고 따뜻해집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스해지면서 미소가 절로 나와요. 혜숙 씨도 저를 생각할 때 같은 기분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예측할 수 없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준 혜숙 씨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어요. 때로는 나이가 들어서야 느낄 수 있는 깊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도 누군가와 진정한 교감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날 밤은 제게 큰 선물이었어요. 다시 만나지 않는 것도 어쩌면 서로에 대한 배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완벽했던 순간을 완벽한 채로 간직하는 것, 그것이 우리만의 아름다운 약속인 것 같아요. 저는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이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나서 인연을 이어가면 언젠가는 끝을 맞이하게 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제 기억 속에 남으니까요. 간직할 수 있는 추억이 생겨서 감사한 인생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후로 혜숙 씨와 연락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연락을 안 하느냐, 그렇게 좋았으면 다시 만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더 아름다운 추억이 된 거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가끔 그 모텔 앞을 지나갈 때마다 차를 세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지만 막상 핸드폰을 들면 번호를 누르지 못하겠더라고요. 혹시 혜숙 씨가 저를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혹시 그날의 아름다운 기억이 현실 앞에서 깨져버릴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제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용기를 내서 연락을 드려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인생의 큰 고민이거든요. 65살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어려운 선택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앞에서는 나이가 무의미해지는 것 같아요. 혹시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혜숙 씨와 다시 연락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판도 좋고 격려도 좋습니다. 저는 아직도 고민 중이니까요. 긴 시간 동안 제 복잡한 마음을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이 저처럼 예상치 못한 소중한 순간들을 만나시길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